시동을 딱 걸었는데 약간의 휘발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뭔가 좀 말발굽 뛰는 소리가 난다. 이거에 아주 쉽게 내려되잖아요. 유지비를 걱정을 해서 할 일을 고민한다는 분들은 할리에 대한 맛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당장에 자기는 보기 좋은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안녕하세요. 저는 H&M 모터사이클의 박흥규입니다. 저희는 할리 데이비슨을 전문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사람들이 오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히 후각과 청각은 아주 매력적이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약간의 휘발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뭔가 좀 말발굽 뛰는 소리가 난다. 이거에 아주 쉽게 내려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한가 봐요. 그래서 그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어느 게 더 할리답다라는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준이지, 브랜드는 계속 전통성, 헤리티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정부의 규제나 뭐 이런 것들에서 어쩔 수 없이 버텨나가야 되는 것, 그러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양쪽 중에서 무엇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카브레이터 세대입니다. 실제로 아마 중형차 한 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들 거예요. 여타의 브랜드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애프터마켓 부품들이 많은 게 할리예요. 오히려 BMW나 아니면 뭐 다른 혼다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유지비를 걱정을 해서 할리를 고민한다는 분들은 할리에 대한 맛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아끼는 머신인데 그만한 투자를 못한다라는 건 좀 말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좀 비싸기는 해요. 저는 무거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모델. 그래서 투어링도 되게 무거운 편이잖아요. 뭐 500kg 아니면 훨씬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륙횡단을 할 때 그 제가 폐차장에서 산 스포스터 1200cc를 수리를 해서 대륙횡단 왕복을 한 건데, 그때 당시 저는 투어링을 타고 싶었어요. 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고행의 길을 투어링을 안 좋아하는 거지 싫어하진 않아요. 장르의 차이니까, 기종의 장르의 차이니까. 근데 제가 살아온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쪽을 좋아하는 것 뿐이지. 왜냐면 과거의 기억이 있고 나의 또 철학이 녹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헤리티지 정신을 좋아하는 거죠. 일단 라이딩을 마치시고 집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시동을 끄기 전에 연료 탱크에 연료 밸브가 있거든요. 그걸 잠금으로 놓으세요. 그러고 시동을 끄지 말고 계속 두면 카브레이터 밑에 연료 볼이 있거든요. 연료가 담기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연료를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장기간 뭐 한 3, 4개월 이상 안 타겠다, 그럴 땐 꼭 이런 식으로 보관해 두시는 게 제일 좋고, 카브레이터는 다 초크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할리 데이비슨 순정 카브레이터는 초크가 아니고 명칭만 초크지 인리치너예요. 연료를 더 많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료가 과급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동을 걸고 최초 30초는 전부 다 당겨놓은 상태로 유지를 하시고, 30초가 지났으면 한 절반 정도로 이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최장 2분 정도 예열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카본이 좀 덜 쌓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밀어 넣는데도, 2분이 지나서 다 밀어 넣는데도 시동이 꺼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초크를 당겨서 반 놓고 그 다음에는 한 4, 5km 정도 주행을 하시면 예열이 끝나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 초크 케이블 다 밀어놓고 그렇게 타시면 이제 예열은 겨울철 예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CV 카브레이터 기준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의 뭐 미쿠니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카브레이터들도 별반 차이는 없지만 비슷해요. 비슷한 식으로 다 땡기고 좀 있다가 예열 받으면 좀 줄여주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튜닝이랑 커스텀은 좀 달라요. 튜닝은 성능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거고, 커스텀은 전반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에 대한 책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바퀴 힐 인치를 업한다든지, 앞에 쇼바 길이를 길게 한다든지, 21인치였던 게 30인치로 되면, 그러면은 휠에 가지고 있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ABS가 비정상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한다든지 아니면 그 ABS의 속도를 보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정상적인 커스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자기는 보기 좋은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냥 용접해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면 그건 모험 아닐까 생각돼요. 이 공간은 제가 계속 버텨왔던 그 시간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그런 공간이죠. 그 전에는 한 13년간 타이어 전문점 옆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 건물에서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건물이 주인이 바뀐 바람에 쫓겨나간 거죠, 사실. 그래서 갈 데가 사실 없었는데 이 공간은 저희가 은퇴하고 쉬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좀 빨라진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정비를 하는 건 기본 베이스가 된 거고 나머지 공간은 사실 라이더가 아닌 사람들도 와서 커피도 즐기고 정비 문화도 좀 엿볼 수 있고 오토바이 문화가 대부분 이렇게 좀 무섭게 느껴지거나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한 갭을 좀 줄여 나가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때는 좀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데이터가 없는데 더 큰 결과물을 요구를 하니까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좋게 느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반복되는 일을 좀 줄이고 그걸 모듈화 한다든지 함수화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모여서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좀 비슷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됐죠.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 고객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소하는데 또 즐거움도 있고 세상에 매를 맞아 보니까 좀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좀 내려놔야 되고 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할리 데이비슨 883, 88년식 그걸 이제 타고 다녔는데 사실 그게 완전한 결정적인 게 된 거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왜 그랬냐면은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시동이 꺼지고 연료가 과급되고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때는 제가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마존 그때는 이제 책만 팔던 시기인데 주문을 했어요. 그 매뉴얼을 구해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때도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친숙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좀 번역을 부탁을 하기도 했고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비사 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황당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답이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이건 진짜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이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 오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수리를 하시고 그분들을 욕하고 탓하는 건 아닌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좀 잘 설명해 주면서 잘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게 혹시 나는 아닐까? 그래서 사실 넘어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로 그때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2004년도 건데, 그때 당시는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막 공격적으로 중소기업의 그런 프로그래머 집단들을 마치 사살하듯이 되게 어려웠던 시기예요. 근데 다른 대기업으로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차리는 거죠. 두 갈림길이었어요, 사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고, 저한테는 그게 어떤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결정적인 거는 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집사람이 미국의 포모나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때 견학도 한번 하면 안 되겠냐, 학교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스쿨터를 시켜준 관계자가 넌 안 되겠다. 그러더니 이론서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가서 공부 좀 해갖고 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책을 안 줬으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 책 받고 나서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진짜 굳은 결심을 한 거죠. 영어 공부 좀 더 하고 적어도 최소 기술 영어는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와서 처음에 그 입국 심사관 앞에서도 영어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는 있어요. 그때 이제 뭐 I-20라고 해서 비자를 받을 때 대사관, 미국 대사관 가서 인터뷰 하잖아요. MMI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한다고 교육 받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물어보지도 않고 도장 꽝 찍어주더라고요. 되게 그때는 기분 좋았죠. MMI는 그 미국에 있는 모터사이클 전문 학교거든요. 할리 데이비슨 미국 본사에서도 교육을 거의 다 이관하는 조직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할리 쪽에서 뭔가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네한테 먼저 보낼 정도로, 그래서 학교에서도 할리 정비하는데 경험을 해보게끔 그런 정도로 좀 괜찮은 조직이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왜냐면 수업 시간에도 뭐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한 태도들 하나하나 다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150명 중에서 할리 데이비슨 졸업할 땐 2등하고 BMW는 1등하고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죽고 살기로 한 거죠, 저도.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기 전에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되도 않는 기술 배우러 가냐, 거기까지.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다. 잘해갖고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컸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부딪힌 언어의 장벽 때문에 포기할까도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집사람도 설득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꿈을 포기하면은 어떻게 가정을 지키겠니?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약속 아닌 약속 같은 걸 해놨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 얼굴을 볼 거야.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뭘 하겠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망설임은 두렵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바이크는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망설일 필요도 없죠. 두려움을 걷어내세요. 걷어내시고, 오토바이가 그렇게 무서운 대상이 아니니까 경험해 보시면, 그러면 자기가 어떤 오토바이, 어떤 성향의 오토바이, 어떤 성향으로 타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주변에 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또 정보도 좀 해보시고. 하지만 꼭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토바이에 대한 공부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언제 생겼고 어떤 오토바이들을 만들어냈으면서 이런 모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는 브로셔에 다 나와 있어요. 브로셔를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정비 쪽에서 좀 손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비 교육 쪽으로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라든지 문양 이런 것들을 할리 데이비슨에 녹여서 해외에 좀 더 알리고 싶은 생각이 이제 최종 목표이긴 해요. 그 두 가지는 해보고 싶어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고 진솔하고 진실하게 살아가 봐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무던히 자기가 원하는 걸 잡았으면 꾸준히 해봐라. 끝을 한번 봐라. 그죠? 저는 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지금껏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만 봐주시면 좋겠고, 이 채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